쇼핑몰 신뢰를 쌓으려면 상품부터 채우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 매일같이 공부하고 있는 미국 사는 로아입니다. 저도 아직 초보지만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은 쇼핑몰 최적화 순서를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리가 쇼피파이를 쓰는 강점을 이용을 하려면 도움이 될 만한 앱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초보셀러 분들이 꼭 써야 하는 쇼피파이 앱들도 추천해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상품부터 올릴까? 광고부터 할까? 아니면 디자인을 바꿔야 할까?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죠. 특히 초보셀러들은 경험도 지식도 부족한데 몸은 하나인데 일상생활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동시에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더라고요.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열리지는 않잖아요. 물을 주고 햇볕을 쬐면서 시간이 지나야 싹이 트는 거죠. 쇼핑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모든 일에는 경험과 정보, 즉 컨텐츠가 쌓여야 성장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 컨텐츠가 쌓여야 많은 사람한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드랍시핑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존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먼저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매가 조금씩 이루어지면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좀 생겼을 때 그때 SNS 계정을 계속 키우면서 드랍시핑과 연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신 뒤에 작은 경험부터 차근차근 쌓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처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시작을 하면은 플랫폼 비용만 매달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이 되고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차라리 돈 안 드는 방법, 제휴 마케팅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은 제휴 마케팅이란 시스템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봐도 반드시 아마존이 아니어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제휴 마케팅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드랍시핑 홈페이지에도 제휴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깔 수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아기자기하고 이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그 물건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도 아직까지는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다양한 채널을 오픈을 해서 테스트 중이긴 하지만 같은 컨텐츠라고 해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반응하는 영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1000뷰 이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틱톡에서는 뷰가 50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플랫폼마다의 갖고 있는 특색들을 알고 접근하는 것과 그거에 맞는 컨텐츠를 우리가 직접 제작하는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본론으로 넘어가서 처음에는 누군가가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인기 있는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리스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 쇼핑몰에 들어왔을 때 상품이 하나만 덩그러니 올라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상품들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모습이 신뢰감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원래 목적은 A라는 상품을 보러 들어왔더라도 진열된 다른 상품 B를 구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양한 상품들을 채우고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었던 영상들과 좀 동일하게 하겠지만 제가 몰랐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오늘은 보완해서 실제 과정을 그대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랍시핑 운영 전략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다양한 용품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용품이라고 했을 때 도마, 칼, 컵, 그릇, 숟가락 다양한 용품들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올려두고 그 중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점차 주력 상품으로 키워나가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품목으로 집중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도마면 도마, 주방용 칼이면 칼, 이런 식으로 특정 아이템을 몰빵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제 쇼핑몰의 방식은 저도 제가 어떤 물건이 잘 팔릴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좋은 물품들이 가장 잘 팔린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경쟁력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노출시키냐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양한 용품들을 올린 뒤에 판매 데이터와 반응을 보면서 잘 팔리는 제품을 위주로 확장해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어떤 한 가지 물품을 판매하겠다, 뭐 도마면 도마, 주방용 칼이면 칼,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한 품목을 판매하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한 가지 품목에 집중했을 때 오는 장점 또한 있더라고요. 그 장점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키워드 최적화가 쉽다. 두 번째로는 오토DS 같은 고가 프로그램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로는 전문성이 보인다 였습니다. 그래서 SNS로 내 계정에 들어오거나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도 무엇을 타겟팅하고 있거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더 보기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부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리서치겠죠. 리서치와 소싱의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이 부분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인기 있는 영상에 담겨져 있는 상품들을 눈에 띄는 상품들을 캡처를 하거나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방용품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또는 뭐 애견용품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주력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을 내가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검색창에 프로덕트 리뷰라고 써보시면은 그냥 이거에 대한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조회수가 1900만 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300만 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1900만 회짜리가 일단 뭐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은 그 링크를 타고 일단 들어가 보세요. 지금 이 상품이 굉장히 핫하대요. 제품이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을 캡처를 합니다. 이렇게 캡처를 하시고 알리익스프레스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여기 검색창 끝에 가보시면은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상품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그냥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서치를 눌러보시면 저희가 찾는 상품이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셔서 제목, 타이틀을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아마존, 이베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소싱을 해오실 곳에서 상품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아마존이랑 월마트를 주력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붙여넣기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찾는 상품이 있죠. 요런 거를 저희가 소싱을 해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 여러분들이 혹시 아마존 프라임을 갖고 계시다면은 아마존을 로그아웃 하신 다음에 프라임 상품이 아닌 걸로 소싱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계정 삭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마트에도 분명히 똑같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붙여넣기를 해 보시면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비슷한 물품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찾으면 되고요. 이와 비슷하게 길거리 돌아다니시다가 신기한 물품이 있어, 이 물품 잘 팔릴까 싶은 것들을 핸드폰 사진기로 찍으신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에 가셔서 그대로 서치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상품들이 나올 테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토DS 같이 크롤링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리서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오토DS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오토DS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강점을 갖고 있는 이유가 가격 변동 또는 재고가 없을 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올리고 싶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신경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토 DS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토 DS에 보면은 지금 현재 트렌디한 상품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떠오르는 샛별 같은 제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품이 아니라 특정 상품이라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홈 가든, 인테리어 용품들이 있을 수도 있고 스포츠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전자제품일 수도 있고 의류일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 재밌어 하는 그 분야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맞는 것을 찾아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펫 상품을 볼 겁니다. 이 제품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얼마만큼 팔렸는지, 그다음에 스코어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이 상품으로 들어가셔서 국가별로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고 지금 현재 그래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한 달 동안 상품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상품 컨텐츠도 얼마든지 다운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이용을 해서 컨텐츠 영상을 만들 때 활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토 DS가 저작권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여건이 되신다면 직접 영상을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컨텐츠 영상에 대해서는 다음 화에 제가 또 다룰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상품을 우리 사이트에 올려야 되겠죠? 근데 보통 오토DS에서 보여지는 상품들은 틱톡에 올라온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리지널 프로덕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틱톡 사이트로 넘어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틱톡샵을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니라서 한 번 더 다양한 소싱처에서 리서치 해봅니다. 아까 알리익스프레스와 동일하게 이 모든 내용을 그냥 복사를 하신 다음에 아마존에 가셔서 붙여넣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와 비슷한 상품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월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창에다가 넣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마트도 여기 플러스 보이시죠? 이 플러스가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플러스가 없는 물품들로 소싱을 하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싼 물품 또 리뷰 수가 좋은 거 위주로 더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 괜찮다 싶은 거를 소싱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들어오신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통의 사람들은 그대로 임포트를 누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임포트 누르는 것보다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클릭 투 에딧을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타이틀 부분을 모두 스크랩을 합니다. 그냥 화면 캡처를 해요. 일단 챗GPT에 가서 여기다가 저희가 지금 스크랩한 타이틀을 넣어오신 다음에 구글 SEO에 최적화된 타이틀로 변경해줘 라고 저는 일단 한번 쳐봐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알아서 쳐주겠죠? 솔직히 저희는 초보 입장에서는 키워드가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일단 상품을 먼저 올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일단 챗GPT랑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합니다. 적당하다 싶은 타이틀로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검색 집중형으로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모두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변경해 놓고요. 오토DS의 장점, 재고 모니터링과 가격 모니터링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도 모두 다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로덕트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정리되지 않은 이 부분들을 모두 또 복사를 해 주신 다음에 챗GPT한테 갑니다. 밑에 내용을 정리해줘 영어로 하신 다음에 그냥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알아서 또 깔끔하게 제품 설명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복사 붙여넣기를 또 해줘요.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지우고 붙여넣기 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필요 없는 내용 지우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이 상품 안에 어떤 제품들이 같이 수록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품들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또는 여기서 내가 프라이스를 얼마만큼 받고 싶다, 프로핏을 얼마만큼 남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바로 변경을 해 주셔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는 이미지와 관련된 페이지인데, 저는 사실 아마존이나 월마트 그 외 소싱처에서 바로 상품을 소싱을 해왔을 때 이미지의 규격들이 너무 다 달라서 내 홈페이지에 보였을 때는 중구난방한 사이즈로 되기 때문에 정돈된 느낌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마존에서 떼와왔기 때문에 고유 넘버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바로 클릭을 하시면은 소싱해온 링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한 번 더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저장을 하신 다음에, 보통 저희가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눕기를 따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도비 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빠른 작업 알아보기 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배경 제거라고 있어요. 배경 제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까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저장했었던 상품을 여기다가 넣으시면은 이렇게 알아서 눕기를 한 번에 따줍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저는 한 번 더 캔바를 이용해서 가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툴이 있는데, 자 여기다가 뭐 저는 보통 올려요. 여기다가 아까 눕기 다운 상품을 올린 다음에 뭐 색상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고 뭐 이미지도 넣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홈페이지를 꾸미냐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서 좋은 방법으로 꾸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비슷하게끔 어느 정도 규격이 맞게끔 잘 보이게끔. 하지만 이렇게 너무 상품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인스타나 이런 곳에 광고가 됐을 때 규격이 맞지 않아서 이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여서 어느 정도 센터를 맞추고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썸네일을 만든 후에도 이대로 그냥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의 이름을 변경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길지도 말고 명확하게 들어갈 핵심 키워드만 넣어서 넣어 주셔야 돼요. 핵심 키워드만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요, 제목을 변경을 해줍니다. 왜 이 작업을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키워드로 무언가를 찾았을 때, 상품을 찾았을 때 이 이미지에 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상품이 노출될 확률도 올라갑니다. 이것을 바로 알트 태그라고 하는데요.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명시가 되네요. 알트 태그는 웹사이트 페이지 이미지에 사용되는 속성으로 이미지가 로드되지 못한 때 대신 표시될 텍스트나 그린 스크린 리더가 이미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설명을 제공하며 웹사이트 접근성과 검색 엔진 최적화, SEO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웹사이트가 아닌 썸네일 이미지에서도 키워드 최적화가 적용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전동된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썸네일을 만들었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썸네일 제목에도 SEO 최적화를 위한 작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변경하고 있었던 사이트로 돌아가요. 여기다가 이미지 애드를 하십니다. 이렇게 넣으셔서 이것을 메인 이미지로 넣으시게 되면은 내 사이트에 올라갈 때 우리가 지정해 놓은 메인 이미지가 썸네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른 것 한 번 더 둘러보신 다음에 Save and Impor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품이 올라왔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내가 프로핏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조금 더 받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에딧을 눌러서 변경하는 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이트에다가 어떻게 리스팅을 할 것이냐 인 거거든요. 이미 사이트에는 이 상품을 올렸기 때문에
연동이 돼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카테고리에다가 분류해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PC보다는 모바일 최적화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너무 많은 것도 피해 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카테고리가 많으면은 찾다가 손님들이 짜증이 나서 바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올린 상품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앱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샵이라는 맵입니다. 이 샵이란 앱은 우리가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데 가면은 모든 셀러들의 물품들이 한 곳에 집결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판매가 하나도 이루어지진 않았죠. 저도 이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판매가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뷰 라이브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사이트에 올려놓은 상품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 상품을 올려서 여러 곳에다가 노출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아닌 샵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상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상품을 노출시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추천드릴 앱은 이 구글 앤 유튜브입니다. 이 구글 앱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 카테고리에 보시면 쇼핑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쇼핑 카테고리에 우리 상품들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꾸준하게 상품을 올리고 리스팅을 하고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려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핸드폰 케이스를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상품이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구매 전환율도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구글은 AI가 엄청 강력한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비오3라든지 나노바나나나 유튜브를 포함을 해서 이 쇼핑이라는 카테고리를 굉장히 키워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튜브도 지금 현재 제휴 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제품 보기 란이 있죠. 이런 쇼핑 관련된 컨텐츠를 밀어주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제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구글 내에서 더 편리하게 보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쪽에 명시가 돼 있죠. 유튜브. 저도 아직 이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내가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일단 공식적으로 구독자 1000명 이상 그리고 수익 창출이 승인 받아야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유튜브는 이 사업을 더 막강하게 보완해 나가고 밀어줄 거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타에서 이용하는 페이스북 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깔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올린 상품을 바로 일괄적으로 게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연동을 해서 상품을 올릴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영상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만드셨다 한다면은 사진보다는 피드보다는 동영상 형식으로 올리는 것도 좋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피드와 동영상을 적절하게 올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상황에 맞게끔 이 앱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스팅 부분으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아직 리스팅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막 올린 상품에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은 퍼블리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온라인 샵만 들어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샵 앱에는 우리 상품이 노출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혹시라도 다른 앱들이 있으시라면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샵과 구글 온라인 샵 체크하셔서 이렇게 세 가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인클루드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퍼블리싱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구글과 샵 앱에 노출이 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안 그러면 노출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 여기는 우리 사이트에서 갖고 있는 카테고리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장님들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카테고리에 아까 보시면 위생 관련된 카테고리에 저는 다 넣을 겁니다. 강아지 카테고리랑 고양이 카테고리를 나눠놨기 때문에 여기 도구에다가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카테고리가 또 있습니다.
이거를 또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이 카테고리를 찾는 방법이 좀 다양한데요.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뜰 때도 있고요, 안 뜰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수동적으로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드시다 라고 하시면은 아까 소싱 해오신 곳 있잖아요. 뭐 저는 지금 아마존에서 소싱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존에 가서 여기 있는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설정을 해가지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많은데요. 저는 지금 현재 얘가 알아서 카테고리를 찾아줬기 때문에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두 가지의 뭐 옵션이 또 뜨거든요. 그거는 바로 밑에 눌러보시면 카테고리 메타라는 게 있어요. 이 메타에도 이 상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가 올라가줘야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카테고리, 메타 카테고리를 간단한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카테고리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추천해 주는 것만 그냥 일단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서치 엔진 리스팅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고객들이 구글에서 내 상품을 찾았을 때 노출이 되는 표거든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으면 보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최적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해야 될 우리가 키워드 최적화에 대한 부분도 구글이 크롤링을 해줄 때 AI가 이 사이트는 무엇을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중복되는 말을 여러 번 쓰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 길게 쓰신다고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간결하게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보 셀러들은 이거를 파악하기란 아직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챗GPT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이미지를 그대로 붙여 넣으신 다음에 구글 메타 SEO 최적화 해줘 라고 그냥 치시면 이 친구가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보통 여기 보시면은 글씨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제목은 70자 밑으로, 설명란은 160자 밑으로, 그리고 URL 같은 경우도 짧은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챗GPT가 써줄 때는 70자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쳐줍니다. 타이틀은 65자 이내로, 65자, 설명은 150자, URL을 만들어줘 이렇게 치면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그대로 요 메타 사이트에다 올려주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분명히 챗GPT는 65자 이내라고 했지만 메타로 갔을 때는 71자가 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뭐 상관은 없는데 최대한 짧은 게 좋다고 했잖아요. 59자로 만들었대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메타에 들어가셔서 넣으시고 60자 됐죠. 그리고 메타 설명 복사해서 여기다가 메타에다가 또 넣으십니다. URL도 너무 길죠. 이 프라닥 부분을 빼시고 프라닥 슬래시 뒤에 있는 거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쪽에 넘어가셔서, 왜냐면 여기에 지금 프라닥 슬래시는 앞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대로 변경을 해서 세이브를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맞춰 보시고 쭉 한번 봅니다. 잘 됐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사이트에도 잘 올라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아까 위생 쪽으로 들어갔죠. 위생 쪽에 잘 들어왔고 우리가 썸네일 바꾼 것도 정돈돼서 잘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녹화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라닥 외에도 카테고리에도 메타 서치 엔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옆에 보시면 아까 상품 올릴 때와 똑같이 샵이라든지 구글, 인스타그램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구글 서치 엔진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도 구글 상위 노출에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셨다면은 우리는 구글 AI를 이용해서 크롤링을 해야 됩니다. 이 구글 서치 콘솔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제 사이트에서 찾아보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물품을 찾았을 때 이렇게 카테고리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키워드 최적화를 매번마다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메타 작업이란 것은 타이틀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게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하셨다면은 우리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 여러 플랫폼에다가 업로드를 할 건데 플랫폼마다 갖고 있는 특색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1000뷰가 넘는 영상이 인스타그램에서는 50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갖고 있는 특색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고객이 댓글을 달았을 때 자동으로 DM을 발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들이 있죠. 그래서 이 상품을 딱 눌러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말하죠. 댓글에다가 커피라고 치면은 이 상품을 살 수 있는 링크를 준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커피 라고 치면은 조금 기다려 보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함에 가셔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설정해둔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상단에 있는 커피 메이커를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자동 프로그램으로는 매니챗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플러그인도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유료 버전 같은 경우는 내가 커피라고 쳤을 때 이 메시지가 뜨더라도 팔로우를 해야만 이 링크를 보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인스타 계정을 좀 키웠다 라고 했을 때는 유료 버전으로 바꿔서 팔로우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랫폼마다 갖고 있는 키워드들이 다 다르고 성향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마케팅을 이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이란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지금 내가 올린 상품을 그냥 바로 30불 40불 광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매 전환율로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샘플을 하나 직접 구매하셔서 컨텐츠를 만드시고 하나의 제품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진 형식이든 드라마 형식이든 인플루언서와 협업이든 뭐든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다 좋아요. 중요한 건 다양하게 SNS에 뿌린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해서 무작정 그냥 광고를 돌리셨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라는 키워드만 해도 파생 키워드가 정말 많습니다. 친환경 도마, 항균 도마, 다용도 도마, 카페 홈 도마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예시를 드리자면 똑같은 사진이나 똑같은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키워드만 바꿔서 5개 정도 컨텐츠를 올려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같은 영상에다가 친환경 도마 라는 키워드를 넣고요. 똑같은 영상 두 번째에다가는 항균 도마 라는 키워드를 넣고요. 세 번째 똑같은 영상에다가는 다용도 도마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바꿔서 5개 정도 컨텐츠를 올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클릭률이 노출이 잘 터지는 키워드가 하나 둘 보일 겁니다. 일단 그 컨텐츠 2-3개만 골라서 소량 광고를 돌려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영상당 5에서 15달러 정도 광고 지출 비용으로 내보는 거예요. 2-3일 정도 지켜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분명히 올라가는 컨텐츠가 있고 반응이 떨어지는 컨텐츠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 반응 없는 컨텐츠는 내리고 잘 되는 컨텐츠에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광고 단가를 올려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광고비를 분산을 시켜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품을 올리고 바로 광고를 돌리시지 마시고 반응부터 보세요. 하나의 컨텐츠에 몰빵을 하지 마시고요. 야금야금 키워드를 최적화하면서 반응이 좋은 컨텐츠에 부스팅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우리 조금만 천천히 마음은 급한 건 알지만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성장하자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봬요.